선관위에 검수를 받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그 후보 등록 신청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는 안내를 받고 보시는 그냥 두 가지만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공보물을 뭐 지금 자택으로를 갔기 때문에 받으셨겠지만 민주당 후보자들의 그 경력이 뭐 8개에서 많게는 13개 이상 이렇게 게재가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상당부 선관위에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자꾸 이제 변명으로만 회피를 하고 어떻게 경력이라는 게 단순히 뭐 이게 문제가 뭐 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후보들이나 정당들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따 기자회견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경력이라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유권자들이 선택하는데 경력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중요한데 저희들은 선관위 지도대로 2개밖에 작성을 못했는데 민주당의 후보들은 10개 이상씩만 이렇게 작성이 돼서 배송이 이미 다 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저희는 보고요. 이 문제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은 저희 청주시 비례 후보이신 이현주 후보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의당 충북부당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청북도의회 비례대표 선거 공고를 청주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공고물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5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 10항에 따라 후보자의 경력사항을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2가지만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선관위 관계자 지도에 따라 공고물 시한을 여러 번씩 감수받았고 제작 후 제출하였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와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당선 취소될 수 있다고 하였고 처음 입후보하는 저희로서는 강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고문을 받아보고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 충청북도의 비례대표 및 청주시 비례대표 공고문에 10여 개 이상의 경력사항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고 즉각 청주시 상당부 선관위와 충청북도 선관위, 중앙선관위에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충청북도 선관위 담당자의 답변은 경력 2가지 외에 추가 경력에 대해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선거관리 규칙에는 분명히 경력은 2개 이내로 적도록 규정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운영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대외적인 효력이 없으며 선거관리 규칙이 있는데도 상위법을 위반해서 내부 운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며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선거관리 규칙을 위반하여 제출한 정당이 지방의회 의원이 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유권 해석대로라면 후보자의 경력을 수백 개를 적시해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할 선관위의 운영 기준이 이처럼 합리성도 객관적 공정성도 담보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력을 공고물에 적시하게 되면서 특혜를 보게 되었고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킨 후보자는 본인의 다양한 경력을 제대로 소개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면서 궁극적으로 정당 투표의 선택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력 몇 개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판단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후보자의 경력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과 경험치, 능력 등을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해당 후보자가 속한 정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처럼 이미 명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선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력 기재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나 설명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자료를 유권자에게 배포하게 만든 상황에 대해 청주시 상당부 선관위와 충북도 선관위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2018년 6월 5일 정의당 충북도당. 우리 시와 구의 선관위원회 유체이탈화법 참으로 오명합니다. 일단 잘못 안내가 돼서 후보자 간의 기대 형평성이 본인들로 인해서 잘못 부여됐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감독 발전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3인칭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았다. 또 시정하려고 했으나 공보물이 이미 발송돼서 늦었다. 이게 어제 나온 언론에 보도된 이 선거관리위원회 해명의 전부입니다. 자,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이런 3인칭 유체이탈화법으로 빠져나가는 데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잘못 지도한 것보다도 그 이후의 행태에 대해서 더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관료들이 주민을 대하는 어떤 그 관공서의 적폐의 전형적인 모습을 또 한 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돌아서서 공무원들 보고 XX 얘기할 때 바로 이런 일 당할 때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그 잘못 안내가 돼서 사실상 이렇게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면 내부 조사 내지는 책임자라도 가리면서 사후에 이 부분에 대한 이만 엎질러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재발 방지 대책이나 엄정한 경고조차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전부 남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체이탈 화법으로 계속 가는 것은 그 의도는 명확합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내놓고 남의 지나가는 사람 차로 쳐놓고 나 칠 의도는 없었다. 알고 보니 신호를 잘못 알았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이런 식의 해명을 계속한다. 이거는 사인간에도 먼저 정치 이전에 도의와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런 자세로 바로 그 선거를 관리하는 이 자세야말로 갑질이고 특권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사태 잘 보셨을 겁니다. 법관도 어쩌면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했다면 자체적으로 수사하자는 게 요즘 판사들의 여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양심과 도덕의 상징이 돼야 될 대법원까지 지금 수사 청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물며 또 이번에 그 시장 선거 후보라든가 지금 도지사 후보에서 검찰 수사 또 사고 고발전이 난무하는 말 한마디 아다르고 어다르고 한마디만 삐끗해도 바로 고소고발이요 검찰 수사요 하는 이 마당에 이것은 애시당초 선거판 자체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지도를 해놓고 이게 남의 일이고 3인칭 화법이고 유체이탈이면 이거는 선거 그 자체가 이미 어떤 민주주의 선거의 어떤 취지 자체, 기본 자체가 이미 허물어진 겁니다. 이미 와해된 겁니다. 저희는 이왕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후의 행정적 책임을 묻겠지만 그 이후에 선관위의 자세와 행태, 그 다음에 그 반응에 주목합니다. 전혀 반성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질 생길까봐 지금부터 변명거리 이렇게 계속 늘어놓고 있을 때 이 선관위의 지금 어떤 행태에 대해서도 참 개탄과 함께 주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다른 당의 태도 역시도 저희는 석연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검찰 수사다 고소 고발전이 난무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불이익을 본 바른미래당 그 다음에 저 자유한국당은 몇 번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야권이 공조해서
같이 연대해서 대응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어디에 팔려 있는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하자고 해도 오늘 이 순간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선거를 하러 나오신 분인지, 뭐 하기는 당 색깔 옷도 안 입고 당대표가 오면 도망가는 그런 당이 있다 보니 이런 문제 하나에서까지도 그 당이 선거에 대하는 자세, 어느 당인지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 뭐 그런 당이 있는가 하면 선거에 왜 나왔는지 모르고 이런 당까지 해가지고 이런 문제 하나에도, 사소한 문제 하나에도 공정한 기준을 세우려는 노력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당은 아니 우리는 뭐 제대로 물어봐서 우리 권리 다 누렸는데 무슨 문제죠? 이러면서 또 역시 집권당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고 또는 배제당하고 소외당하고 이런 선거가 바로 정의당의 처한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무수히 겪어왔던 우리의 서름이요, 우리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두 분의 비례대표를 각기 도와 기초에 오늘날 추천을 주민들께 했습니다만 사실 지역에서 또 학계에서 자기 전문 분야에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고 정말 주민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선거운동 못합니다. 오로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수단이 공보물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양력 경력이 그게 절반이지. 어차피 공약 요즘 다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잘 믿어주지도 않는데 나 어떤 사람이요? 나 이렇게 살아왔어. 하고 자기 경력, 학력 이렇게 내세우는 이게 내가 인생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그게 우리 선거운동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부터 불이익을 보고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된다. 기회가 제한된다. 이런 비례대표를 왜 만듭니까? 왜 선거운동?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 언론과 주민들이 정말로 이거 중요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후보 경력 13개와 후보 경력 2개가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역시 집권당은 저렇게 경력도 화려하고 가진 것도 많고 화려하고 이렇게 13개, 14개 이렇게 공약 뿌려대는 후보자, 경력 뿌려대는 후보하고 2개밖에 못 쓰는, 그것도 현직 하나씩 빼고 나면 1개밖에 못 씁니다. 1개. 이게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우리 후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민생 친화적이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 후보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선관위의 행태를 보고 묵과할 수 없다.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선관위의 지도나 검수는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도 잘못했고 검수 잘못했지만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다. 두고 보십시오. 선관위 100%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행정적 책임은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자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그렇게 답변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그것만 검토했으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그것만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규칙은 잘못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해석돼도 공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까지 문제 삼을 수 있도록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당에 촉구합니다. 이런 문제 대충 넘어가고 다른 무슨 또 거짓말 공약으로 유권자 설득할 겁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이 지금 청주의 선거판 도지사 검찰 수사대 시장 후보 맞보소 고발전이 선거운동 첫날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을 공으로 보는 그야말로 이전 투구. 그 속에서 사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자원도 부족한 저희가 나름대로 이 험한 바다에 깃대처럼 서서 진정성으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쩌다가 이 충절의 고장 청주가 이렇게 혼탁한 선거에 정치 몰입에도 판이 됐는지 정말 개탄스럽게 그리 없겠습니다만 하나를 세워도 제대로 세워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디테일이 바로 우리의 모든 불이익의 상징이자 축소판이다. 저희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대응할 겁니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혹시 이 청주에서만 벌어진 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청주에서만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로서 파악된 건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2개씩만 썼나요? 아니면 여러 개를 썼나요? 여러 개 썼습니다. 여러 개 쓰는데 청주 상당 선관위만 2개 쓰도록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2개씩 썼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적용한 걸로 보입니다. 지역 선거에. 다른 선관위는 다 여러 개 쓰는 거를 다 지도를 해준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전과 현 한 가지만 쓰라는 거랑 똑같이 대조를 하셨어요. 대조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그때 똑같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씩만 썼지 상식적으로 그걸 갖다 저희도 많은 것들을 알리고 싶고 홍보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있는데 왜 그걸 하나만 썼겠어요. 거기서 여러 번 점검을 받았는데 지도 점검 받았을 때 그것을 대조하면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게 청주에서만 지역적인 이유로 다른 지역도 굉장히 들쭉날쭉이고 몇 군데 확인해 봤는데 뭐 여기 없이한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비례대표에 한정돼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정의당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신 분들은 2개 이상 쓰신 분들이 있나요? 그거는 비례만 해요. 비례만 지금 정의당에서 두 분만 비례는 두 분만 공천했잖아요. 네. 도의원 비례대표하고 시의원 네. 청주시의원 비례대표. 그래서 상당 선관위에서만 비례대표는 상당 선관위에만 등록하신 거잖아요, 그죠? 청주시가 비례는 청주 11회는 상당 선관위, 도비례는 충청북도 선관위. 아, 그러면 도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했던 거예요? 네. 상당 선관위에서도 2개만 기재하라. 도 선관위에서도 이제 2개만 기재하라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요? 네, 저희들 근데 그게 어떻게 일이 보이죠? 아니 그러니까 정의당이 제일 먼저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안 냈다고. 아, 제일 그 먼저? 후에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기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나중에 검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제대로 안 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왜 안 알려줬느냐? 이미 인쇄 다 했고 끝나지 않았냐? 그래서 안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게 상관이 근데요, 참고로 설명하자면 그 후보자 등록 서류를 시스템에 이렇게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을 때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에는 2개씩만 기재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후보자 명부에 낼 때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에 있는 2개만 그대로 표시 하나 틀리지도 않고 옮겨 써야 된다고 해서 2개로만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의 직원이 2가지가 쓰라고 안내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2가지만 쓰도록 안내도 했고 우리가 저기 후보자 등록 서류 쓰는데 안내문 내보낸 거 있거든요. 거기에도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선관위가 안내하는 그 규정에도 2개만 쓰도록 나와 있습니다. 2개만 쓰도록 했고 2개 쓴 거를 대조해 보면서 맞는지 확인까지 했다는 예, 거죠. 네. 확인하셨습니다. 그 상당부 선관위 국장 담당자하고 통화한 내용도 있는데 녹음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선 선관위에서 무지한 건지 아니면 무책임한 건지 저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저기 안내한 직원은 뭐라 그래요? 그 선거 공고문 관련해서 2개만 기재하라고 안내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도안. 그 직원은 도에서 충청북 도선관위에서 알아보지. 네,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은 몰랐다. 나중에 알았지만 근데 바뀌었으면 나중에. 바뀌었으면 저희들한테 왜 안 알려줬냐 그랬더니 우리 정의당은 인쇄물을 이미 나갔을 것 같아서 안 알려줬다. 이렇게 황당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너무 배려한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배려했습니다. 네, 잘못 배려한 거죠? 그 바로 또 우리 또 이정민 대표께서 기자회견이 있으셔서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또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고. 이어서 바로 우리 장 대표이신 이정민 대표님께서 오셔서 현재 지방선거 판세와 말씀. 이번에 예, 이쪽으로 좀 보시죠. 다른 후보님도 올라오세요. 딱 일주일 남기고 이번 청주를 찾아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에 2번째 치러지는 전국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 정치의 구도를 새롭게 짜고 지역의 곳곳에 남아있는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정치를 바꿨지만 정권은 바꿨지만
정치는 여전히 촛불 이전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는 국민의 원망과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국회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지 2달이 넘었지만 결의안조차 통과 못 시키고 각종 민생개혁 법안 대신 못난 짓만 골라 하는 그런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습니다. 자당 출신 전직 대통령이 둘이나 감옥에 갔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반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리어 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선거 민심이 싸늘해진 것을 느끼자 결국 국민들의 외면 끝에 홍준표 대표는 지원 유세를 셀프 캐싱하기로 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이 구제불능의 자유한국당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한국 정치에서 퇴장시키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진전이자 도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개혁이 다 성공하고 벌써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 이룬 것 같은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이시종 후보는 자신의 출정식에서 지방정부 싹쓸이론을 내놓았습니다. 부자 몸조심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거를 다 이긴 것처럼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중 8할은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라는 민생개혁은 안 하고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강원랜드 비리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최저임금법을 개혁하여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긴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싹쓸이가 아니라 제대로 된 견제구입니다. 그 견제구는 적폐본당인 자유한국당도 보수야 바른미래당도 아닌 바로 정의당만이 던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국민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예로부터 충전의 고장인 충북은 전국 민심의 기준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곳 충북에서부터 대한민국 정치 구도를 자유한국당 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대 정의당의 구도로 확 바꿔주십시오.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도약시켜서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해서 국민에게는 민생을, 한반도에게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주시장에 출마한 정세영 후보는 이곳 청주에서 더불어민주당 대 정의당이라는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들어낸 참된 민생일 뿐입니다. 시민혈세가 들어가는 시청 신축과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반대한 후보입니다. 너도 나도 대형 쇼핑몰을 들여놓겠다고 공약하고 있을 때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가 청주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백방으로 뛰고 있는 유일한 후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세영 후보는 청주의 젊은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를 달성하고 시에서는 노동전담부서를 설치해서 노동행정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이런 정세영 후보야말로 웃긴 객기인 청주 정치 4인 선거구로 2인 선거구로 쪼갠 양당 짬짬이를 극복하고 청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인생 경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정세영 후보와 함께 출마한 6명 모두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성, 청년, 장애인, 청소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힘써온 후보들입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청주를 골목까지 정의로우시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입니다. 광역의 정당 투표에서 5번 정의당에게 표를 주시면 그만큼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충북의 정치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촛불시대 새로운 충북과 전국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청주의 발전을 위해서 5번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일하는 노동자는 5번입니다. 워킹맘들도 5번입니다. 그리고 삶의 절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 5번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5번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스타필드에 대한 큰 문제가 됐거든요. 얼마 전에 여론 댓글 부대 의혹이 지금 일고 있어요. 사실은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은 별로 없는데 스타필드 입장은 편리에 의해서
찬성을 한다는 댓글이 지금 뭐 상관이 홈피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댓글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룹핑이나 이런 거, 조사나 이런 거 같은 저기는 없는. 네, 그와 같은 그런 불법적인 댓글이 아닌 이상은 여러 가지 의견 표현의 수단인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실제 이 청주 시민들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굉장히 중심을 잡고 잘 끌어나가겠습니다. 앞서가지고 지금 선관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떤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강력 기재한 것 같아요.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야말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보의 기회를 어떤 특정한 정당에게 불균형하게, 불평등하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할 일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적극적인 항의와 그에 대한 어떤 이후 사후 대책을 여기 청주시당과 충북도당과 함께 상의해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